2022년 10월 첫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라도 더 이상 5일간의 의무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소식과 옵터스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여권 재발급 비용을 옵터스에서 부담하기로 한 소식, 호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로 전월보다 약간 낮아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와 각주 및 테리토리 정부 수반들은 지난주 개최된 전국 내각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10월 14일부터는 더 이상 5일간의 의무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곧 병가를 낼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 팬데믹 휴가 지원금도 같은 날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시설, 원주민 보건센터, 병원과 같은 고위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이 부분 캐주얼 직원들에 대한 팬데믹 휴가 지원금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팬데믹 휴가 지원금은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펄 켈리 연방 수석 의료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확산률이 저조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환자실 입원율, 노인 요양원 집단 발발 건수 및 다양한 다른 조치들을 매우 자세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올해 초 우리가 봐온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현재는 확진 사례와 입원율 모두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켈리 교수는 처음 2, 3일 동안은 감염성이 가장 높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답하며 주의를 요하면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관계자들은 코로나 확진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더 높은 전염성을 가진 변이가 나타날 경우 병원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특히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호주에 대유행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2일 옵터스 해킹 사건으로 거의 1,00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위험해져 호주 국민의 40%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민감한 정보가 도난당한 데에 따른 호주인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이에 지난주 옵터스는 여권 기록 15만 명, 메디케어 번호 5만 명 등 신분 증명 서류가 유출된 고객의 수가 약 21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770만 명의 고객의 유효한 또는 현 아이디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이디 번호를 도난당한 약 210만 명 중 120만 명의 아이디 번호는 현재 유효한 번호인 반면 약 90만 명의 고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번호입니다. 한편 이번 옵터스 사이버 공격의 배후라고 자처한 일당이 10,000명의 개인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해 호주와 15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매일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불안감은 커져갔었는데요. 다행히 이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철회하며 큰 위협은 넘긴 상황입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다크웹과 온라인 포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신분 범죄와 금융 사기로부터 여러 관할권에서 다중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에 신분이 공개됐을 수도 있는 10,000명의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연방경찰은 데이터 유출에 따른 범죄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업체와도 협력 중이고, 해킹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관들이 여러 단서를 추적 중이라며 FBI를 포함한 국제 법 집행 기관과도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영향받은 고객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면허증 발급자인 척 하거나 정부와 정부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보는 알지 못하는 링크나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옵터스 정보 유출 위협에 처한 고객들은 거래은행에 연락을 즉시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재발급 비용을 옵터스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자 정부는 옵터스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민감한 문서 교체에 발생하는 비용을 옵터스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옵터스 측은 영향받은 고객들의 여권을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연방 법무장관은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법의 긴급 개정을 고려 중이며 연말까지 새로운 사이버법 보안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고객 정보 보안에 실패한 기업들에게 대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호주의 8월 물가 상승률이 6.8%를 보여 전월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은 휘발유 가격과 주택 신축 비용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며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꺾기 위해 호주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5%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오늘 호주 중앙은행은 이보다 낮은 0.25% 증가를 발표했지만 기준금리는 9년 만에 최고치인 2.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라도 더 이상 5일간의 의무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소식과 옵터스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여권 재발급 비용을 옵터스에서 부담하기로 한 소식, 호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로 전월보다 약간 낮아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